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드디어 우리 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해에서 우리 출제되는 지문형은 몇 개일까요? 그렇죠. 4개. 우리 전체를 물어보는 questions가 있죠. 그죠? 제목, 주제, 요약해라 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물어보는 세부사항 질문들. 그 다음에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에 알맞은 어휘를 넣어봐라, 내용을 넣어봐라, 연결하고 넣어봐라 하는 빈칸 문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배열해보고 삽입해보고 삭제해봐라 라는 이 4가지 질문 유형이 있는데요. 그럼 간략하게 4가지 질문 유형별로 내가 지문을 다르게 접근하고 오답 유형을 외워서 그 오답 유형에 맞춰서 오답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정답을 하나 찾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다, 촉박하다. 60문항을 6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중에 영어가 2문항이 들어가 있는데 영어에다가 한 문항당 2, 3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정답을 찾기 위한 전략을 위해서 각각 다른 지문 접근법, 그 다음에 다른 오답 유형을 암기하셔서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 1강에서부터 이제 6강까지는 전체를 물어보는 제목, 주제, 뭐 요지, 요약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내가 지문을 어떻게 접근해서 빨리 땡치느냐. 그 다음에 오답 유형 6개에 맞춰서 어떻게 빨리 제거할 수 있느냐를 막 훈련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여러분들 책에 이제 그 남는 그 공간에다가 필기 하시면서 갑시다. 필기하시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전체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을 때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 막반말 써놨어요. 봅시다. 1번 MD를 구분해라. 즉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MD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필기합시다. 그래서 1번 MD를 구분하고 두 번째 패턴을 구분을 해라. 이게 나열 패턴이냐 무슨 원인 결과 패턴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적인 논리를 파악해라. 설득해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되게 잘 나가는 연구가들이나 과학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팩트에서 팩트로 가는 것이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구분하려고 지문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메인 아이디어를 가르쳐주는 시그널 단어들이 보통 이 5개예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필기하셔서 저 단어들이 나오면 메인 아이디어 단어인가 봐. 별땡별땡 하트 하시고 그 부분이 메인 표시하시고 디테일로 연결되는지 뭐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접속사 반유 즉 but 아니면 however 아니면 though 이런 것들 다 똑같은 애들인 거죠. 그죠?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류 뭐뭐 해야만 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는 should 무슨 must 이런 애들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애들 다 메인 아이디어의 시그널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now, recently 내 평생 얘네 때문에 게리직 한 문항이 날아갈지 상상도 안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나오는 현재, 그죠? recently는 최근에 이거는 일반인인 거고 우리 데이 1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일반인이다, 수험생이다? 그렇죠. 수험생인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은 수험생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now나 recently가 나오면 얘네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렇죠. 현재 시간 표현으로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안테나 빡 올리시고 잘 파악하셔야 되는 그 다음에 동사 show, found, suggest 쟤 또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령 어떤 토픽에 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러면 그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설득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흡연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나빠요. 라는 쉬운 질문을 봅시다. 근데 흡연하는 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흡연자들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줘야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근거를 대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렇죠. researchers.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에서 아니면 연구가들이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박사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대학 하버드 대학 그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무슨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이런 걸 연구했는데요. 연구의 대상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 과정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잠시 영어라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이 연구 자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거잖아. 연구를 근거를 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즉 흡연하면 주고 흡연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전문인이니까 내 말을 안 듣더라도 전문인 말은 들을 테니까 라는 마음으로 근거를 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연구가가 나왔을 때 지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딱 4개예요. 즉 연구의 대상, 연구 과정, 연구 목적,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게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누구랑 일치해요?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랑 일치하죠. 그래서 이때 연구의 결과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라는 동사들이 show, suggest, found 이런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별땡, 하트 빵 하고 그 부분이 무엇이다? 메인 아이디어야 라고 파악하시고 내려가셔서 답 찾으시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important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으로 그냥 important은 뭐예요? 중요한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우리는 수험생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다가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얀 바탕 위에 영어 글자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 쫓아다니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지문에 글이라는 걸 통해서 나한테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연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글자의 important 중요한 이게 아닌 거죠. 그게 중요하다잖아. 중요한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로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예요. 지문에서 제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다?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지문을 해석해서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글이라는 거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즉 글이라는 건 어떤 거? 지가 하고 싶은 말에 소재가 있고 그 소재에 대해서 제일로 하고 싶은 말인 메인 아이디어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뭔 거예요? 근거인 거예요. 서포트 디테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문에 토픽은 몇 개? 1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몇 개? 1개밖에 없어요. 이게 10줄이 됐던 100줄이 됐던 모든 우리 글에는 토픽 1개, 메인 아이디어 1개, 나머지는 모두 다 서포팅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첫 문장 강조를 통해서 토픽을 찾는 법, 그 다음에 토픽을 들고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법, 디테일에 연결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우선 메인 아이디어 찾기 위해서 MD 구분해야 되는데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들은 저런 단어들이 있다. 열심히 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세요. 언어 논리 관계라는 거 금방 했던 거 이게 말을 뽀다구 있게 써놔서 그렇지 쉬운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푸냐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푸냐. 가장 쉬운 걸로 우리 예를 들어 담배를 피면 굉장히 나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담배 피다가 폐암 걸려 죽었어요. 이렇게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시게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용이한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잠시 흡연자들은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누가 들어갔나요? 예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언어 논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앞선 화면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 내 말을 믿어도 하려면 뭐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연구의 결과가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비저자, 비팩트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흡연해도 괜찮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흡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아주 간단한 글이에요.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가장 쉬운 표현으로 many people say that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일반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대트야라고 말합니다. 이건 번역일 따름이고요. 나는 전체 물어보는 걸 만점 맞아야 하는 계리직 수험생이잖아요. 그럼 저게 이제 나한테 뭐라고 보여야 되냐면 가장 쉽게 말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얘기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누가 나와야 돼요? I think잖아요.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 이게 누구예요? 메인 아이디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메인 아이디어인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보이냐면 비저자의 의견인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는 비저자 의견이요, 저자 의견이에요. 그렇죠. 저자 의견인데요. 글이라는 건 생김새가 딱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반적인 의견은 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나오면 글이라는 건 이제 끝났어요. 얘는 10초짜리예요. 왜 하냐 하면 비저자 의견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흡연은 괜찮다고 그래요. 하지만 but, however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흡연하면 죽을 것 같대요. 라고 저자 의견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연구가들이 하는데 흡연을 하면 1번 폐가 어떻게 되고 기관지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 뭐 치아가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죠. 이게 글이라는 거예요. 그 비저자 의견과 저자 의견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따라서 중간에 역접 연결하고 그 저자 의견이 있고 내가 요거를 시작하겠다. 예를 들어 for example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researchers가 뭐 요렇게 연구했다. 이런 걸로 디테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나는 비저자가 나오자마자 역접에 연결하고 뒤에 있는 요 분홍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뭐만 살짝 확인하면 돼요. 연결되는지. 그리고 10초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저자, 저자.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이것도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답을 거의 5초에 찾아줄 수 있는 질문이요. 우리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아파서요. 수업을 빼먹었어요. 라고 하면 내가 아팠기 때문에 수업을 빼먹었어요. 아팠기 때문에 원인, 결과. 어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라는 논리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지문을 읽었는데 여러분아 막 바다에 밑에 숨도 쉴 수 없어요. 막 허부적 내려갔어요. 근데 쭈쭈쭈쭈쭈 하다가 여기에 누가 오셨냐면 therefore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인강이지만 저랑 같이 인터랙션이 늘상 있어야 돼요. 이거 수업 듣는 거 42뒤로 빵 땡쳐버려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therefore 한국말로 따라서 이건 일반인인 거고 따라서라고 하는 말은 앞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인 거죠. 그럼 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 어디예요? 여기에 이걸 땡치면 돼요. 어머! 사기캐? 아니에요. 정확한 글의 논리.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roblem, solution이 있어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어디예요? solution이죠. 담배 피면 죽어요. 따라서 담배를 끊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대요? 죽는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끊어야만 합니다. 끊어야만 하면 이게 솔루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솔루션이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Q&A. Q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지문을 읽다가 이렇게 물음표 나왔죠. 하늘에서 날 도와주러 오셨어요. 이번에 게리지 꼭 합격하라고. 이게 뭘로 보여요? Q예요. 이런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A가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죠? 말을 조금 이게 좀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답 찾는 데는 10초 안에 답을 찾으라고 막 도와주는 애들인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등위 상관 접속사 학교를 다닌 지가 이렇게 굉장히 가깝다 그러면 이게 저거 이랬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우리 등위 상관 접속사는 나리바삐 예를 들어서 나리바삐야 하고 싶은 말이 당연히 어디예요? A가 아니라 B다잖아요. B가 메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 다음에 제 친구가 누구냐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우리 나로닝 A, 바로소 B 하면 모르셨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아셨으면 그냥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 볼까요?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어디예요? B예요. 그럼 하늘이 날 도와주셨구나. 영어 만점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필기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물어보는 거에서 오답 유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목, 주제, 요지, 요약 물어보는 거에서 오답 유형은 딱 이 6가지예요. 6가지. 6가지에서 벗어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첫 번째, 토픽 단어가 없으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토픽을 찾는 것이 시급한 것이고 그 다음에 디테일의 위치에 있는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고요. 잘못 언급 X, 그 다음에 방향 오답, 플러스 방향인데 마이너스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제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 나왔던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심쿵하게 좋은 말씀, 어려운 말씀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이 잘 넘어가시는 게 1번과 6번이다. 그래서 잘 적어 놓으시고 이제 6강에 걸쳐서 답
오답 제거하는 거 보시면 아 저거 같이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1번 봅시다. 다음 글의 제목이 제목. 그럼 여러분아 책에다가 우리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빵 쳐봅시다.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빵 치고 나는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이다. MD 구분할 것이다. 아직 뭣도 모르겠지만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들은 걔네들이었다. 포스트잇에다가 쓰셔서 옆에다가 매번마다 지문 옆에다가 붙여놓으시고 내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더 이상 포스트잇이 필요 없어. 그럼 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 접근 MD 구분하자. 오답 유형 6개 쓰시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1번 지문 가보도록 하죠. Color in nature impresses casual observers primarily because of the element of beauty involved.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목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요 OT 지문에 한번 들었는데 저기 though 있고 for instance 있죠. 잠깐만 참으시고 첫 문장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체를 물어보는 지문에서건 다른 지문 유형에서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몇 번째 문장이냐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제가 중요하면 별땡하고요. 엄청 중요해요. 하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독해 지문의 문장들을 읽을 때 똑같은 속도로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막 뛰쳐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첫 번째 문장에 공을 들여서 누굴 찾아야 되냐면 토픽을 찾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이 보통의 강조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줘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연의 색상은 impresses casual observers. 그러니까 캐주얼하다라는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죠?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에게 impress 하면 누구누구에게 감명을 주다예요. impress. 그럼 그냥 자연을 이렇게 쳐다보면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뭐 어떤 목적을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무심결에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primarily 하면 주로예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because of 하면 원인이죠. 그죠? 원인. 어떤 이유 때문에 감동을 주냐면 the element of beauty involved. 그래서 연루가 되어진 미 때문에 감동을 준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because of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문장이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누가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연을 봤을 때 아름다움의 요소 때문에 관련된 아름다움의 요소들 때문에 자연에 있는 색상은 관찰자들에게 감명을 준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뭣도 몰라도 이제 토픽을 찾아야 되잖아요. 토픽은. 그럼 토픽을 color in nature로 볼까요? 아니면 casual observers로 볼까요? 아니면 beauty로 볼까요?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글을 쓴 사람의 그럼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통 어디 자리냐면 주어 자리에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주어 자리 누가 했어요? 자연의 색상.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자연의 색은 누구한테? 그 관찰자한테 그냥 관찰자한테 뭐를 준대요? 감명을 준다는 거죠. 근데 감명을 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미 때문에. 즉 우리 가을산 예를 들어서 가면 막 빨강색, 노란색 되게 이쁘잖아요. 우와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토픽이고 메인 아이디어라면 반드시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글의 논리는 자연인은 아름다운 요소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명을 줘요라는 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자연이 어떤 구체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우와 감명을 받게 되는지에 뭐가 풀려야 돼요? 디테일이 풀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빵 누가 오셨냐면 In many cases, however, though, but 이렇게 온 거야.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앞서 필기한 것 중에서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 접속사 반유가 오신 거죠. 그럼 안테나 빡 올려서 접속사 반유 앞에 나온 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뒤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뒤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그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 distribution of pigment 이 피그먼트 색상이에요. 모르시면 지금 외우시면 돼요. 지금. 오케이. 피그먼트 색상. 색상의 분포는 이게 강조 표현 definitely 확실히 빼박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보호적인 혹은 concealing 위장하는 conceal 하면 숨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의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다? 위장의 기능이 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물어봅시다. 막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글인 거예요. 글. 우리가 자연의 감명을 받는 건 1번
아름다움 때문이라는 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보호와 위장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의 기존 상식에 상관없이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에 어떤 거? 시그널 단어가 do가 왔기 때문에 내가 자연의 색상을 보고 감명을 받는 거는 누구? 아름다움이다. 보호와 위장 기능이다. 보호와 위장 기능이다가 하고 싶은 말임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름 읽어주세요.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 접속사, 반류가 가르쳐준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메인 아이디어임을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뒤에 반드시 디테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 두 번째가 디테일 연결. 이거 한 번만 읽어봅시다. For instance,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어라는 걸 내려놓고 글의 논리상 해보세요. 우리 색상이라는 건 자연의 색의 분포는 분명히 보호와 위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럼 뭐에 관한 예를 들겠어요? 아름다움에 관한 예를 들겠어요? 보호와 위장을 들겠어요? 보호와 위장을 들겠죠? 그거 한두 줄만 확인하고 가셔서 답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 brightly, 그럼 여기서부터 디테일 시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For instance, 디테일 시작. 나는 뭐 확인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자연의 색상은 보호와 위장 기능이 있다. 확인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예요. 확인하려고 읽으셔야지. 아무거나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The brightly colored upper surface of the wings of one particular kind of a butterfly in India. 이따가 구문 분석해 드릴게요. 인도의 한 특정 종류의 나비의 날개 양쪽이 이렇게 찍죠. 날개 위쪽이 어떻게 됐대요? 밝은 색상으로 된 날개의 위쪽. 제 그림을 잘 못 그려 여러분아. 그러니까 요 위쪽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밝은 색상이라는 거죠. 밝은 색상. 이것이 makes the insect conspicuous while in flight. 날아다닐 때는 우리 make, 목적어, 목적격보 이따가 구문해 드릴게요. 그 곤충, 즉 곤충 다른 곤충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겠죠. 누구? 나비. 그렇죠? 나비 곤충이 어떻게 날아다닐 때 conspicuous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눈에 띄는 현저한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저랑 같이 외우세요. 읽어보세요. conspicuous, 눈에 띄는, 현저한. 이런 거 외우세요라고 하는 건 우리 독일 지문에서 내용일치, 불일치 말고 누구도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빈칸 어휘 많이 나오는데 빈칸 어휘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어휘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세요.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조 단어, 눈에 잘 띄는 건 어때요? 잘 안 보여요라고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다. 그러면 날개 위쪽은 어때요? 되게 밝은 거죠. 그래서 날아다닐 때 그 밝은 날개 위쪽 부분은 눈에 띄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when the insect is at rest, 그럼 아까는 날아다닐 때인데 지금은 언제? 쉴 때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역접이 되는 거죠. 요 두 개. The under surface of the wings. 그럼 아까는 나비의 어느 쪽? 위쪽 부분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나비의 날개의 아래쪽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아래쪽 부분이 is exposed,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마른 갈색 잎하고 현저하게 닮아 있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서 날아다닐 땐 이렇게 하면 위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쉴 때는 우리 얘는 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식자인 프레데터가 와서 앙 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쉴 때는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누구랑 다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나뭇잎이랑. 그럼 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쪽 부분은 어떻게? 이게 나뭇잎이랑 굉장히 닮아서 먹이가, 저 포식자가 이렇게 왔다가 이게 나비가 아니고 나뭇잎이네.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해주고 위장의 기능. 그럼 요까지 읽고 땡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니까 끝까지 해석해 드리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얘가 나뭇잎이랑 엄청나게 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텍티브, 보호하는, 컨실링, 위장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it's common sense to suppose that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That when in this position, 즉 요렇게 아래쪽에 날개가 쉴 때 이렇게 와서 나뭇잎이랑 밟은 요 포지션에 있을 때 the insect is likely to be taken for a leap 이렇게 됐군요. 우리 take A for B 하면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A를 B로 여기다. take A for B.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를 나와서 be likely to be taken for a leap, 나뭇잎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a possible enemies. 그래서 가능한 적군들, predator 먹이를 포식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군들에 의해서 나뭇잎으로 여겨주고 and so left undisturbed, undisturbed 아마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남겨지게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다 뭐가 되는지 깨끗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토픽 찾아서 토픽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나머지 디테일 찌 까면 되죠. 그죠? 그러면 문제를 보기도 전에 우리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 첫 문장에서 자연의 색상, 그죠? 토픽 잡았고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로 여기였고 for instance 통해서 누구임을 알았어요? 디테일임을 알았죠. 그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자연의 색상은 어떻다? 보호와 위장의 기능이 있다. 그럼 이제 오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오답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버터플라이 너무 멋져요. 인도도 너무 멋져요. 예를 들어서 뭐 리프 이런 것도 다 멋져요. 적군 이런 거 다 멋져요. 이 단어들은 전체 문장을 다 복양해서 해석하기 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석을 해서 이 디테일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디테일에 위치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위치한 이 단어들은 다 무슨 단어가 되는 거예요? 디테일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해석 안 하시고 0.1초에 빵 디테일 오답으로 제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양 한번 보세요. 교재 보세요. 1번 The insects advantage use of plants 이렇게 나왔죠. 여기 엄청난 거 나왔어요. 거기에 여러분아 우리 해석도 안 해도 되는 누가 나왔냐면 여기 S 이렇게 붙었죠. 그 다음에 거기 plants 이렇게 붙었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S가 붙었다는 거는 곤충들이죠. 여기에 식물들이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무슨 오답이냐면 명사 복수형. 즉 만약에 이게 답이 되려면 거꾸로 지문에 인섹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열이 돼야 되죠. 근데 지문에 곤충 몇 개 나왔어요? 버터플라이 하나 나왔죠. 여러 개 안 나왔죠. 그럼 보자마자 얘는 나열 X, 언급 X 오답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애예요. 내가 해석이 안 돼도 이렇게 명사 복수형이 나왔는데 나열 구조가 아닌 거잖아. 얘는 그냥 MD 구조거든요. 그럼 해석 안 하시고 X 해버려도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플란츠는 딸랑 누구 나왔어요? 여기 갈색잎 요것만 나왔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껴버리면 돼요. 무슨 오답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나열 X, 언급 X 오답이에요. 그래서 명사 복수형이 나오면 이렇게 더블 슬래시 표시하시고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열 X, 언급 X 오답. 그 다음에 2번에 natural pigment, 자연 색상까지는 됐는데 컴포지션 하면 구성. 그럼 그게 이제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컴포지션 구성에 심쿵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컴포지션 밑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세요. 그리고 누구를 갖다 쓰냐면 프로텍티브 컨실링을 갖다 써요. 그럼 프로텍티브는 뭐예요? 보호에, 컨실링 위장하는. 보호에 위장하는 기능이 구성이랑 동의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걔는 언급 X. 그죠? 컴포지션. 언급 X. 구성. 그 다음에 3번에 인도 나왔어요. 인도. 더 이상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인도가 어디에 위치해요? 디테일에 위치하니까 X 해버리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protective color in nature. 자연의 보호 색상. 딩동댕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옆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거를 수업 시간이니까 끝까지 다 읽은지 보통 다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건 토픽 하나에 메인 하나에 모두 다 디테일이기 때문에 디테일로 연결되는지만 살짝 확인하시면 된다. 그럼 그림을 그립시다.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눈이 좋아요. 그래도 눈에 확 띄게 바로 듣고 땡쳐버려야 되니까. 여기는 무슨 구조예요? 그렇죠. M 그 다음에 D 이렇게 됐죠. MD 구조죠. MD 구조. 그래서 MD 구조. 그 다음에 패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 however 이렇게 나왔죠. 그럼 날개의 윗부분, 날개 아랫부분. 그래서 패턴은 요 디테일에서 어떤 거? 대조 패턴. 패턴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 대조 패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우리 문장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에 좀 껄끄름했어요 하는 문장들을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요 구문 분석을 하는 거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저는 주동목보 형부 몰라요 그러신 분들은 안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문장 자체 내에서 문법적인 요소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우선 요 노랑이들은 주어하고 동사에만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문장의 구성 요소가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우리 누가 들어가 있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수식어인 형부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의 1, 2, 3, 4, 5에 따라서 보어나 목적어 안 붙은 거, 보어 하나 붙은 거, 목적어 하나 붙은 거, 간목, 진목,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5형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구문분석 해드릴게요. The brightly colored upper surface, 주어죠.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형용사 수식 부사인 거예요. So of the wings 하면 전치사구 형용사, of one particular kind 전치사구 형용사, of butterfly 전치사구 형용사, 그 다음에 전치사구 부사. 알겠습니다. 형부시키. 오케이, 그래서 형부 빼고 그러면 밝게 색상이 빛나는 우리 위쪽 부분이 makes the insect conspicuous. 우리 make 동사가 수험생한테 make는 3형식 내지는 4형식, 5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4형식이라면 목적어를 만들다. 그죠? 그 다음에 4형식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만들다. 그 다음에 5형식이라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make 5형식으로 insect가 눈에 띄게 만들다. 그래서 우리 문법 포인트로 우선 한국말로 해석할 때 그 곤충이 눈에 띄게 만들다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는 눈에 띄게 부사로 되지만 우리가 영어에서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그렇죠. 형용사, 명사밖에 없고 부사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래서 conspicuously 하면 요거 틀린 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문법 포인트. brightly colored upper surface하고 중간에 뭐가 막 꼈죠. 그죠? 중간에 뭐가 끼면 혹시 어법 문제가 한 차례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나올까 봐. 그러면 주동에 뭐가 나오나요? 스위치 나오죠. 그럼 surface에 동그라미 땡 단수 따라서 동사도 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when the insect is at rest however는 접속 부사. 그 다음에 접주동 역시 부사절 부사. 그래서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곤충이 그러나 쉴 때, 그 다음에 주어는 the under surface, 그 다음에 전치사구 형용사, of the wings, 그 다음에 is exposed. 우리 expose 하면 뭐뭇을 노출시키다는 3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돼서 1형식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처럼 만약에 문법 포인트가 나온다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 꼈죠, 그죠? 그럼 주어 동사 수일치, 단수 주어, 단수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it represents 그러면 저 under surface 역시 받는 단수 대명사, 단수 명사, 단수 대명사 거기에 단수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resent a striking resemblance to a dried brown leaf. 마른 갈색 잎하고 현격하게 닮았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두 개의 문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하나만 지적하도록 할게요. 우리 문 뒤에 저렇게 it이 나왔다. 그러면 단수 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가짜 주어일 수도 있어요. 가짜 주어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에 뺀 거죠. 그죠? 그 문 뒤에 it이 나왔을 때 이게 단수 대명사인지 가주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뒤에 투부정사나 명사절이 오면 요게 가짜 주어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는 거죠. 그럼 진주어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고 주어가 이렇게 세 줄이나 되기 때문에 어디를 뺐어요? 머리통이 너무 크면 툭 넘어지니까 뒤로 뺀 거죠. 그죠? 그래서 to suppose that 하는 것은 is common sen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to suppose 투부정사 안에 뭐뭐라고 생각하는 거 완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역시 명사절 온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안에 when in this position 역시 부사절 it is 이런 게 생략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명사절 내에 the insect is likely to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 be likely to 하면 뭐뭐일 것 같다.
뭐뭐일 것 같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 be likely to 동사. 그래서 the insect is likely to be taken for 우리 take A for B A를 B라고 여기다인데 쏭되니까 여겨지다. 무엇으로? 나뭇잎으로 여겨지다. 그 다음에 전치사구 부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 하나 지적하고 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만 우리 구문 분석과 함께 어법이 한번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구문 분석과 어법을 다뤄드리는 건데 저거 용어가 나랑은 너무 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스킵하시고 씩 넘어가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지문에서 우리가 매핑을 하는 거죠. 매핑. 누구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죠. Color in nature였죠. 첫 문장이. 자연의 색상은 어떻다? 보호와 위장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for instance 이렇게 해서 인도의 나비 예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날아다닐 때는 이게 conspicuous 하지만 요렇게 딱 쉴 때는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protective 기능, concealing의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striking resemblance가 누구랑 똑같았다? dried brown leaf하고 비슷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지 쳐다보시면서 동그라미 빵 하고 뭐 하셔야 돼요? MD 구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오답형은 6개다. 역시 얘도 보도록 할게요. 아까 거랑 친구 나왔네요. 친구. 여러분아. 이거 for example 보이시죠? 그럼 아까는 뭘로 나왔어요? 1번 지문에서는 for instance 나왔죠. for example. 그럼 여기서부터 다 뭐예요? detail. 그럼 여기에 though 하는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 없어도 여기서부터 다 디테일이에요.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 어디예요? 여기예요. 5초짜리예요. 답 잡고 가시면 돼요. 난도 빵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현대 영어는 has been influenced over time by English speakers' contact with the speakers of a number of different languages, including French 이렇게 나왔군요. 그럼 현대 영어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오랜 기간 동안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다른 종류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누구 포함해서? French 포함해서. 그럼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현대 영어는 정해보죠. 토픽. 현대 영어는 누구 영향을 받았다? 많은 언어들 중에 누구? 불어. 답 찾으시면 돼요. 답 한번 가서 어처구니 없이 찾아볼까요, 우리? 네 번째, 렉시콘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군요. 그죠? 그럼 현대 영어에 미치는 영어의 렉시콘 어휘예요. 미치는 불어의 영향. 바로 가서 4번이 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면 나머지 이러실 거니까 나머지도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보세요. 이제 요 지문은 어떤 지문이냐면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 인문학 지문에서 우리 크로스 cultural exchange 지문이라고 우리가 하는 지문이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cross cultural exchange, 즉 문화 간 교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화가 가서 B라는 문화를 빵야 하고 정복 문화, 비정복 문화라고 만나도 어떻게 되나요? 섞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섞이고 말도 섞이고 음식도 섞이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피정복, 정복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동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도 가면서 저거 노래 괜찮네. 내가 가서 이렇게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것도 뭐가 섞인 거예요? 노래도 섞이고. 그래서 문화 간 뭐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언어가 섞인 건데 누구랑 누구 현대 영어에 이제 불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거니까 바로 가서 답 찾으시면 되는데 가기 전에 급해도 for example 뒤에 무슨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불어가 영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몇 줄 정도, 몇 문장 정도 확인하시고 가서 이제 답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현대 영어에 불어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겠군요. 확인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as a result of the Norman invasion of England in 1066 영국에서 노르만 침범의 결과로서 약 10,000개의 불어 단어가 바로 나왔죠. 뭐 됐어요? 여기 French 바로 연결됐네요. 이것이 has survived in modern English 현대 영어에서 그럼 요거 현대 영어 불어 끝났죠. 더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답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 토픽, 메인, 디테일. 디테일이 나 모두 이 내용이야 말해줬으니까 가는 거죠. 그죠? 그래도 나머지 해석해보자.
노르만이 영국을 향후 300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그래서 현대 그 단어들 중에서 concerning government and high society 즉 정부와 상류 사회에 관련된 우리 concerning 하면 뭐뭐와 관련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전치사예요. 분사형 전치사. 그럼 정부와 현대 사회에 관련된 현대의 많은 단어들이 of all the French derivation. derivation은 파생어예요. 그래서 요 영어 단어들이 다 어디 거다? 프랑스어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게 쳐들어가서 밑에 농부들이 쳐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윗대가들이 쳐들어가서 있으니까 어느 쪽은 상류사회의 언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불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죠?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t the same time the Normans ruled England 이렇게 나왔어. 그럼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럼 볼게요. 영어에 현대 영어에 불어가 영향을 미쳤는데 하이 클래스나 우리 하이 소사이티나 government는 상류 그죠? 사회나 government는 우리 영향을 어디에다가 미쳤다? 그 현대 영어들이 요런 거에 관련된 거는 구프랑스어 우리 파생어였다 이렇게 했고 동시에 노르만스가 영어를 지배했는데 the peasant still spoke English. 농부들은 여전히 영어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어디만 우리 하이 클래스, 하이 소사이티의 government에 관련된 단어들만 불어권의 영향이었고 So many of the modern works for work and everyday living. 그래서 노동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단어들은 현대 단어들은 어디 are from Old English. 그러면 첫 번째 지문하고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번 지문에서 우리 단 하나의 차이는 첫 번째 뷰티 때문에 보지만 역접의 그분, 그죠?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인 역접의 그분과 함께 보호와 위장 기능이 있어요 라고 메인 아이디어가 나왔고 디테일에서 이제 인도의 나비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in flight, 날아다닐 때, 그 다음에 at rest, 쉬고 있을 때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대조 패턴을 통해서 디테일을 보여줬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화면 보세요. 우리 불어, 현대 영어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불어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똑같이 얘도 메인 아이디어고 for example. 아까 1번 질문은 for instance였죠. 그죠? 그래서 for example 통해서 D 보여줬고 근데 high society나 government는 어디 영향권? 불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peasant 하류층은 왜냐 하류층이 넘어간 게 아니니까 여기는 여전히 영어를 사용했다라고 했으므로 여기도 however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여기도 패턴은 무슨 패턴? 대조 패턴. 똑같죠. 그죠?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notice that 뭘 보냐면 when an animal is in the field 그럼 여기 in the field는 들판에 있을 때 it is called by old English name. 왜냐하면 들판에서 일하는 거는 peasant 농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어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 양, 돼지 이렇게 하지만 when an animal is on a plate 이제 일하는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일하지만 플레이트 접시에 놓고 드시는 건 누구? 상류 사회의 사람들. 그러면 여기 접시에 있을 때는 it is called by old French name. 어디 영양권인 거예요? 그 불어 영양권. 그래서 우리 비프 고기, 무톤 고기, 베이컨 고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디테일 중에서도 더 디테일로 넘어가고 역시나 대조 패턴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답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에 The confusing nature of the English language. 우리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다? 현대 영어에 어디가 영향이다? 불어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 밑에다가 우리 confusing nature에다가 밑줄 끕시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하고 confusing 혼돈스러운 성격하고 동의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confusing X 하시고 언급 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가 불어 단어랑 어떻게 다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도리도리 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 단어랑 불어 단어랑 어떻게 다른지 여기 나왔죠. 근데 나와 있는 이 위치가 메인 아이디어 위치예요? 디테일의 위치예요? 디테일에 위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는 무슨 오답이에요?
디테일 오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ow differ, 디테일 오답. 그 다음에 3번은 해석 안 해도 되는 단어들이 누가 나왔냐면 the derivation of animal names. 우리 animal names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2번이랑 똑같은 거죠. animal names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디테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오답? 디테일 오답해서 해석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영어의 렉시콘 어휘에 미치는 프랑스의 영향. 4번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답 찾으시면 되고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2개의 문장만 여러분들 간략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modern English has been influenced 해서 여기 확인해야 될 게 지금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modern English 주어 그 다음에 influence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3형식 단어가 저 수동태가 돼서 1형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over time, 뭐 since, for, over, 시간, 기간 이렇게 나오면 문법에서 현재, 완료, 시간 표시 부사라서요. 동사가 뭐가 됐어요? 현재, 완료, 수동됐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여기에 동사 과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 표시 부사에 맞춰서 동사에 시제 일치됐고요.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전치사구 부사죠. By English speakers contact with the speakers of a number of different languages 전치사구 형용사. 그 다음에 including 전치사구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부식기 이렇게 됐고 여기서 하나의 문법 포인트는 현재 완료 시간 표시 부사랑 동사 현재 완료랑 제대로 자 시제 일치되었다. 그 다음에 2번에 The Norman ruled England for the next 300 years. 그럼 여기 주어, 그 다음에 영국을 지배했다. 3형식. 그 다음에 요 등이 접속사. 앞뒤로 완전한 문장 병치됐고요. The many of the modern words concerning government and high society에서 우리 아셔야 되는 게 알아들으시는 분만 문법 여기 부분사, 오부, 한정사, 명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수일치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many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부분사, 오부, 한정사, 명사에서 명사의 수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서 복수 동사가 올바르게 잘 수일치되었다예요. 그래서 정부와 우리 하이 소사이티 상류 사회에 관련된 현대 단어들의 많은 단어들은 여기 불어 파생어들이다라는 건 해석이고 이제 문법 포인트는 주어 동사 수일치 정도 지적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두 번째 질문은 토픽이 현대 영어 토픽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프랑스어의 영향으로 디테일은 노르만 영국 정보 이렇게 해서 역사적 사실부터 시작해서 대조의 패턴으로 우리 상류 사회와 그 다음에 우리 노동 일상의 불어와 영향이 다르게 그래서 동물들 이름들 가지고 플레이트에 있을 때 in the field 들판에 있을 때를 우리 대조 패턴으로 했어요. 그럼 얘도 그림 옆에다가 그립시다. 무슨 패턴 무슨 구조 그렇죠. M, D 그 다음에 사용된 패턴은 그래서 구조하시고 사용된 패턴은 그렇죠. 아까랑 똑같이 대조 패턴. 그래서 내가 답 찾는 거에는 그리 많이 문제가 없었다까지 하고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우리 1강 마치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